안녕하십니까. 저는 통계 분석을 통한 원자력 인식 개선 및 수용성 증대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단국대학교 최진식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제가 진행한 연구의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고 어떤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지 그 연구의 결과와 결론을 끝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원자력 하면 가장 오래된 논쟁은 바로 경제성과 안전성입니다. 이 논쟁을 해결하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올리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입니다. 좌측 차트는 한국자원경제학회가 작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와 국제원자력기구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차트입니다. 차트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에너지원 중 발전 단가가 1kWh당 67.84원으로 원자력이 가장 낮은 발전 단가를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빨간색의 꺾은 선 그래프는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것으로 에너지원 중 원자력이 가장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은 방사선에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면 인체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원자력의 발전을 위해선 정확한 정보 습득을 통해 원자력 기술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이 논쟁을 해결하여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걱정하는 방사선은 어디서 얼마나 발생하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방사선은 우리 주변 모든 공간에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일상생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평균적으로 3mSv 방사선량을 받게 됩니다. 물론 고도, 기반함, 기상현상 등에 따라 방사선량 변화 정도는 달라집니다. 이러한 방사선량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 214개 지역에 환경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하여 측정된 감시 정보를 무선 통신망을 통해 관리, 수집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국가 환경 방사선 자동 감시망 시스템을 통해 방사선량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만약 방사선량의 변화를 사전에 예측하고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의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한다면 원자력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도 향상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연구에 사용된 분석 방법 중 하나인 회귀 분석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귀 분석이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라는 독립변수와 판매 수익이라는 종속변수를 이용하여 회귀 모델을 만든다면 광고비에 일정 금액을 투자하였을 때 판매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저는 환경 방사선량과 기상 변수 사이의 회귀 분석을 통해 기상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사선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기상 데이터와 환경 방사선량 데이터는 결과에 대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원자력 시설의 외부 방사선량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 기상 관측과 방사선량을 동일한 지점에서 측정하는 울릉도를 분석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방사선량과 기상 데이터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5년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회귀 분석 결과 계절별로 환경 방사선량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상 변수들을 확인하였으며 다른 계절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겨울이 기상 변수를 이용해 가장 정확하게 방사선량을 예측할 수 있었고 그 이유 또한 지면에 눈이 쌓여 다른 계절에 비해 라돈가스가 적게 확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계절별 회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변수인 강수시간과 기압, 적설량,
지중 온도를 활용하여 전체 기관의 방사선량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 모델을 구축하였고, 그 수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기관의 회귀 분석 결과 공기 중의 방사성 물질 농도 변화와 지중으로부터 발생하는 라돈가스 확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인 눈, 비, 그리고 지중 온도가 환경 방사선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에 사용된 다른 분석 방법 중 하나인 상관 분석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관 분석이란 두 변수의 상관 정도를 나타내 두 변수가 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상관 정도를 나타내는 상관계수는 -1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1에 가까워질수록 음의 상관관계, 1에 가까워질수록 양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상관계수가 0인 경우는 상관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선형적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변수 a가 증가함에 따라 변수 b도 증가되는지 혹은 감소되는지 확인하는 분석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이용하여 환경 반사선량과 건강에 직결되는 암 발생률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령 비율과 암 발생률이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현재 높은 수준의 방사선량이 암 발생에 큰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많지만 낮은 수준의 방사선량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8년치 환경 방사선량의 데이터가 존재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인구 비율의 경우 지역 내 40세 이상 주민 비율을 계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상단의 세 개의 지도를 보시면 세계 진화기가 지날수록 각 항목별 수치가 높은 곳이며 아래의 표는 상관 분석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상관 분석 결과 암 환자와 방사선량률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40세 이상 비율이 높은 고령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통계 분석 결과를 통해 우리의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환경 방사선은 눈과 비와 같은 기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선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여 이후 비정상적 선량 변화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대응 및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암 환자 수와 40세 이상 비율의 경우엔 두 변수 간의 뚜렷한 양의 성향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낮은 환경 방사선량의 경우 암 발생과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연구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자력과 방사선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식을 전달한다면 대중들은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 대신 원자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력이 바로 알려지길 바라며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